기아의 EV9이 독보적인 카니발의 영역을 채워줄 수 있을지 기아 카니발과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아 카니발 앰베서더 한경보입니다. 저희 이제 사내 이사님, 네. 우리 차주님은 어떤 차를 타고 계시죠? 저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타고 있고요. 지금 몇 년씩 타고 계시죠?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하이리무진, 가솔린, 프로. 네. 그래서 차값이? 차값이 6,400만 원 정도? 6,4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EV9은 지금 이 차주님한테 받은 차는 사실 한 9,000 정도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EV9 2륜에 어스 그리고 이제 독립 시트까지 추가한 차값이 이제 7,800 정도 하더라고요. 약간 실속 옵션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아 하이리무진하고 가격 차이가 이제 1,400 정도 나는데 보통 같은 급으로 봤을 때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들이 그 정도 비싸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이리무진을 타려고 했던 분들이 EV9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고,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업무용으로서의 비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밀리카로서의 비교. 네. 그래서 이제 1,400만 원의 갭. 유지비는 당연히 전기차가 저렴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고민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고민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급이나 뭐 크기 이런 걸 비교해도 네. 충분히 뭐 업무용이나 가족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타보면서 하나씩 또 까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많더라. 네. 사실 우리 대표님이 오늘 촬영을 위해서 시승을 꽤 많이 해봤어요. 네. 그냥 편하게 타세요라고 주시더니 이런 거를 할 줄은 사실 몰라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뭘 기대를 해요? 어제 준비도 정말 많이 해오셨어요. 이건 진짜 소름이었습니다. 아니, 어저께 출발. 네. 지금 밤이라뇨. 지금 대낮입니다. 어저께 아침이에요, 대표님. 어저께 밤에 연락을 해놓고 지금 맨날 항상 나한테만 이런 식이야. 그리고 제가 또 저번 주에 또 이제 코로나를 또 걸려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 격리 기간을 이제 다 채우고 이제 오늘 촬영을 하는 거란데, 혹시 또 모르니까 오늘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이 리무진 기준입니다. 다른 거는 사실 비슷비슷해요. 전장은 이제 20cm 정도 카니발이 더 길고, 휠베이스 비슷하고, 전폭도 사실 비슷한데 정고에서 거의 30cm 정도 하이리무진이 높더라고요. 의전 차량으로 거주성 얘기할 때 사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높이에서 오는 쾌적함이 있잖아요. 감독님도 그렇죠. 뭐 감독님도 하이리무진 타시니까 가끔 네. 아실 텐데, 거기서 오는 거주성의 편안함? 네, 그런 게 있고. 우리 대표님 차는 9인승이죠. 네, 9인승. 4열까지 있는 거예요? 4열까지 있어요. 4열은 싱킹으로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것도 엄청 메리트네. 근데 6명 타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고속도로? 그렇죠. 6명 이상이면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죠. 지금 이 차 EV9도 지금 이제 6인승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카니발을 자주 타지만 그 주행감이 사실 카니발은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안정화 혹은 이 승차감의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니발이? 네, 카니발이. 하이리무진이? 네. EV9이랑 비교해서 과연 떨어지나?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EV9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승차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주 잔 요철에서도 차가 되게 예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승차감? 이렇게 이상 움직임이 있다? 약간 그렇게 좀 느껴져요. EV9이 뭔가 이 플랫폼에서 오는 한계인가? 왜냐면 이 GMP 플랫폼으로 만드는 가장 큰 차가 지금 이 EV9이지 않나요? 그렇죠. 뭐 아이오닉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낮은 차이기도 하고 그랬어서 못 느꼈던 부분이 차가 높아지니까 이상하게 좀 느껴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카니발보다 뭔가 조금 더 노면이 통통 튀고, 그 다음에 이 요철에서 오는 이상한 움직임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진다? 얘가 21인치 이제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도 네. 시사님도 이거 리뷰를 올리셨는데 그분은 확언을 했어요. 네. 카니발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네. 고급 카니발 전기차. 근데 이썸님은 IT 유튜버 아니에요? 펀치력, 출력 면에서는 어때요? 출력은 뭐 당연히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근데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세팅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EV9 자체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여유있게 타는 차의 컨셉에 맞게 충분히 출력을 낼 수 있음에도 빠르게 나가는 펀치력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눌러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아, 답답한 게 네. 아니라 오히려 네. 편하다. 편안하다. 아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가 너무 답답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EV9. 모드를 바꿔도 보셨어요? 네, 스포츠 모드로도 아, 해봤는데 그래요? 한번 바꿔볼까요? 스포츠 모드가 다른 전기차의 그냥 일반 모드 수준이다. 아, 그러면 2열은 어때요? EV9이 뭐에 신경 썼는지는 알겠다. 뭐죠? 확실히 2열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2열 시트의 옵션이 거의 3가지 아닌가요? 스위블링도 있고 네, 뭐 릴렉싱도 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벤치형 시트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참고로 2륜을 선택하시면은 독립 시트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블링하고 릴렉션은 못하고. 네. 그러면 무조건 4륜을 해야 릴렉싱 시트가. 그렇죠. 릴렉싱이나 스위블링 선택이 가능해요. 4륜으로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값이 8,000이니까 좀 올라가긴 하죠, 많이. 굳이 시트가 2륜, 4륜을 왜 따지는지 그것도 아쉽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차피 지금 카니발도 릴렉션 시트인가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9인승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스위블링도 어차피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워낙 또 카니발은 아시다시피 애프터마켓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이제 좀 소화되는 거고, EV9이 좋은 부분은 그런 선택지가 많다. 앉았을 때 착자감이나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카니발에 비해서 하나는 카니발 9인승도 그렇고 7인승도 그렇고 양쪽에 이제 팔걸이가 있는데, 그 팔걸이가 EV9은 통로 쪽에만 있고 이 조속 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팔을 놓기가 조금 이렇게 어색하다. 그리고 의자 2열 시트 눕혀보면 눕힐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눕더라고요. 의자가. EV9이 EV9 의자가. 카니발은 거의 끝까지 가요. 거의 뭐 180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120도 이상 편안하게 눕힐 수 있는데, 이 친구는 2열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 좀 폭이 많이 좁은 느낌? 어느 정도였어요?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 등받이 각도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박탈감 확 느껴. 그런 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진짜 그러니까 눕지 않는 거. 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박탈감 느끼게 다른 분들. 국내선 비즈니스 클래스가 박탈감이에요? 제가 좀 찐따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2열은 무조건 카니발이 낫구나. 참 열받네. 그리고 3열은 어떠셨어요? 3열은 참고로 카니발은 전 탈만하다고 봅니다. 카니발 3열이요? 네. 그 2열 좌석에 등받이랑 너무 가깝게 붙는 거는 있는데, 충분히 좀 틀어서 앉았을 때는 다니기엔 불편하지 않았다. 옆 창문이 훨씬 카니발보다는 커서 약간 박스카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요, EV9이.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함이 느껴지는 것 같긴 했어요, EV9이. 그리고 가장 큰 또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공조 컨트롤러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뒤에 이 천장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EV9은 보니까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2열에 두 분 다 그거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트렁크 얘기도 해주셔야죠. 카니발을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 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유모차를 접지 않고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가. EV9 같은 경우는 배터리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트렁크가 되게 좁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모차를 넣기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접어서 넣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카니발에서 오는 그 정도의 공간감? 그런 거는 좀 덜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떤 분이 비교해 주셨는데 카니발은 외관 유모차를 3열을 안 접고도 들어가고 EV9은 3열을 접어야지만 들어가더라고요. 높이 때문에. 트렁크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니발은 거의 한 무릎 조금 위 사이즈부터 시작되는데, EV9은 허벅지부터 트렁크가 시작되는 것만 봐도 확실히 그 높이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1열 시트 카니발과 비교해 주십시오. 1열 시트는 EV9 압도적인 승리다. 인정하셨네. 저 이거 인정 안 했으면 전 내리라고 할 뻔했습니다. 비교 한번 해주세요. 착자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훨씬 좋은 것 같고요. 1열에도 종아리 받침이 올라오는 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이 멀티펑션으로 허리나 또 사이드 볼스터나 이런 거를 잡아주는 것도 카니발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기능이 좀 많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보기에는
헤드레스트의 이 메쉬 소재가 좀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잖아요. 메쉬 하면 이제 의자에 허머 밀러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허머 밀러를 오마주한 거 아닌가. 사람이 사실 자책할 때 아우 막 이러잖아요. 그 왜? 이거는 아우 하다 기분이 좋아질 정도. 그런 일 많으신가 봐요, 감독님? 그쵸. 저는 말 실수 많이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카니발도 이거 일체형이죠. 일체형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화면이라기보단 형상은 한 판인데 네. 중간에 이게 분절돼서 좀 보이는 화면이라서 그래서 우리 차주님은 여기다가 핸드폰 거치하고 다니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요거를 공조로 공조로 활용했는데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할 때 손이 가리는 부분이라 네. 조금 활용도나 시인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야, 해줘도 뭐라 그래. 이렇게까지 얘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지 않아요? 노력- 아니 아반떼 여기 공조 패널이 없다, 카니발 뭐 여기 공조 패널 죽었다, 야 여기 이제 뭐라도 만들어라, 보기 흉하다 그러다가 만들어주니까 야 가려서 별로다. 솔직히 손에 가리는 거 맞잖아요. 10시 10분에 운전 손에 가리는데 어떡하라고. 가려도 내가 고개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앉아보시면 알아요. 뒷좌석 온도 몇 도로 맞춰주는지 못 봐요. 아예 핸들이 가려서. 그건 맞아요. 그쵸? 네.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비하기 심하시네요. 네. 아니 감독님이 이렇게 만드네요. 좋았어요. 예. 그러면 이 분위기는 어때요? 밤에도 타봤는데 네. 앰비언트 라이트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주는 이 앞에가 좀 뚫려 있는 카니발 여기 없잖아요. 요거. 없죠. 그쵸? 막혀 있고. 네, 아래 그래서, 이거. 그래서 좀 답답한데 확실히 이게 좀 공간감이 좀 있어 보이네라는 거로 느껴져서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2열로 넘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좁아 보여요. 거기서 또 2열을 또 왜? 약간 용두사미 느낌. 그러니까 1열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공조기부터 고민하다가 2열 가면서 좀 더 좁아지는, 트렁크에서 이제 유모차를 못 싣는 것까지 가는 이런 연결 그림. 근데 전 1열은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 연출은 잘해놨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버튼을 이 안에 심어놔야 하나.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눌렀을 때 터치가 아니에요. 햅틱이 좀 반응이 있네요. 네, 근데 이거를 꾹 눌러서 네. 정확하게 옆에 누르면 안 되고 요 딱 글자를 이 느낌도 안 좋고. 그러네요. 네. 좀 어느 정도 이 압력을 줘야지 눌리네요. 네, 운전하면서 정확히 본 다음에 꽉 눌러야 되는. 그건 좀 불편하죠. 요것들이 굉장히 부질없지 않나? 이 버튼을 굳이 여기 왜 만들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별로인 것 같고 정말 불편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G80은 여기에 조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오른손을 그 조그에 올려놓고 화면을 보면서 웬만한 거를 다 걔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모든 거 다 터치로 해야 돼. 여기서는 그냥 메뉴 정도만 선택할 수 있고 세부 조절은 다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이게 저는 이 차의 가장 패착이 아닌가.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저는 네. 기본적으로 뭐 어떤 차든지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지 않아서 그냥 음악 볼륨 정도 키고 끄는 걸로 이해했는데, 감독님처럼 약간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시니까. 오래되신.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하지만 EV9은 전기차입니다. 이 정숙성, 귀한 분들 뒤에 모시고 하이리무진 고속도로 달렸을 때 그 풍절음, 막 스트레스, 야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차.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카니발도 4세대로 오면서 네. 그 위에 루프의 형상을 훨씬 더 이제 차의 유리면이랑 이제 맞춰가지고 그 전세대에서 나던 풍절음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다. 고속에 가도 고속에 가면 조금 시끄럽긴 해요. 고속에 가면 좀 시끄럽다. 네. 그리고 이 유지비. 유지비는 뭐 그렇게 유지비 측면으로 보면 뭐 EV9이 무조건 압승이죠. 근데 또 군대가 붙네.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카니발은 9인승이잖아요. 네. 9인승은 또 세금 혜택이 있어요. 사업자들은. 경차와 9인승은 그렇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 명의로 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 사이드에서 얘기해보면 네. 절세의 혜택으로도 카니발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게 압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6,400의 하이리무진 카니발이냐 7,800의 EV9 전기차냐 하나로밖에 못 사. 그리고 적당히 이제 패밀리카와 업무용으로 나눠서 써야 돼. 네. 어떤 차 사시겠습니까? 고민 되죠, 솔직히. 고민 안 돼요? 네. 안 돼요? 조금 더 고민되지 않는다. 난 카니발이니까. 진짜.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카니발. 가장 큰 이유 뭡니까? 딱 한 가지만. 승차감을 모르겠다. 가족들이나 혹은 손님들을 태웠을 때 이런 승차감을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되게 크게 와닿으셨구나. 네. 솔직하게 저는 EV9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돈은 결국에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고 전기차를 지르는 거잖아요.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저는 1열의 시트도 카니발보단 저는 이게 낫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2열 3열도 저는 개인적으로 탈만하고, 승차감도 저는 우리 차주님께서 말하는 정도의 그렇게까지 심할 정도의 차이는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EV9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아마 나중에 한 1, 2년 정도 흘러서 네. 길에 어떤 차가 많이 다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하이리무진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찍어봤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밥 좀 사주세요. 배고파요.